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대출이나 신용, 미수를 써서 주식을 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모든 매매창을 닫고 딱 3분만 이 데이터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단순히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 생존권을 담보로 시장이라는 거대한 포식자와 시한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찍은 종목이 내일 당장 30% 상한가를 기록하더라도 여러분은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는 수학적 함정에 이미 빠져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의 최근 5년간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아주 기괴한 상관관계가 발견됩니다. 신용거래융자 장호가 20조 원을 돌파하며 정점에 달할 때마다 어김없이 시장은 변동성을 키우며 하락했고 그 뒤에는 수조 원 규모의 반대 매매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세력과 기관은 여러분의 담보 비율이 어디서 무너지는지, 즉 어디에 강제 청산의 트리거가 걸려 있는지 실시간 데이터로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모, 즉 나만 뒤처진다는 공포 때문에 빚을 내서 물타기를 하거나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순간 여러분은 투자의 본질인 시간이라는 무기를 스스로 폐기하는 꼴이 됩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락장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인내력인데 빚을 내는 순간 여러분의 인내력에는 유통기한이 생깁니다. 내 돈으로 투자했다면 5년, 10년을 버티며 배당을 받고 회복을 기다릴 수 있는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우량주조차 신용이나 미수를 쓰는 순간 단 3일 만에 담보 부족으로 강제 매각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락장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식이 팔려나가는 반대 매매의 잔혹한 메커니즘입니다. 더 무서운 건 역복리의 늪입니다. 1억 원을 내 돈으로 투자해서 50% 손실이 나면 5천만 원이 남지만 1억 원을 빌려 2억 원을 투자했다가 50% 하락을 맞으면 여러분의 원금은 0원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됩니다.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수준을 넘어 평생을 벌어도 갚기 힘든 채무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왜 비투가 산술적으로 승률 0%에 수렴하는 게임인지, 그리고 왜 여러분이 종목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확신 편향에 빠져 더 큰 빚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지 오늘 그 잔혹한 진실을 데이터로 낱낱이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고 내일 장을 맞이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 재산을 건 도박판에서 눈을 감고 베팅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왜 빚을 내는 순간 여러분의 승률은 0%로 수렴하는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단어는 담보 유지 비율입니다. 보통 증권사에서 신용으로 주식을 사면 140% 정도의 담보 유지 비율을 요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실무적인 데이터로 계산해보죠. 여러분이 내 돈 1억 원에 1억 원을 빌려 총 2억 원어치 주식을 샀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여러분의 담보 비율은 딱 200%입니다. 빌린 돈 1억 대비 내 자산이 2억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딱 30%만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2억 원이었던 주식 가치는 1억 4천만 원이 됩니다. 빌린 돈 1억 원 대비 내 자산이 1억 4천만 원, 즉 담보 비율이 정확히 140%에 도달합니다. 증권사가 설정한 데드라인에 걸린 겁니다. 여기서 단 1%만 더 빠져도 혹은 다음날 주가가 회복되지 않으면 증권사는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음날 아침 9시 장이 열리자마자 하한가 근처의 가격으로 주식을 강제 매도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학살자라 불리는 반대 매매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B2의 진짜 공포는 역복리의 가속도에 있습니다. 이너 내 돈으로만 투자했을 때 50% 손실이 나면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100% 수익을 내면 됩니다. 물론 어렵지만 불가능하진 않죠. 하지만 2배 레버리지를 써서 50% 하락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원금 1억 원은 0원이 됩니다. 수익률 100%가 아니라 10,000%가 나도 회복할 시드머니 자체가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산술적으로 99번 승리해도 단 한 번에 50% 하락에 모든 게 끝나는 게임. 이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B2의 실체입니다. 실제로 2023년 하반기 영풍재지 사태나 CFD 사태 당시의 데이터를 복기해 보십시오. 우량주라고 믿었던 종목들이 하한가 며칠 만에 반대 매매 물량을 쏟아내며 시가총액의 80%가 증발했습니다. 이때 신용을 썼던 투자자들은 단순히 원금을 잃은 게 아니라 증권사에 갚아야 할 미수금이라는 빚만 남기고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했습니다. 통계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90% 이상은 하락장에서 손절을 하지 못하고 물타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물타기 자금을 대출로 조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 퇴로를 차단하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밀어 넣어야 하고
결국 가지고 있는 현금이 바닥나는 순간 가장 낮은 가격에서 내 주식이 타인에 의해 팔려나가는 치욕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한 차트 분석, 기업 가치 평가가 이 무자비한 기계적 매도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는 여러분의 수익을 높여주는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계좌에 묻은 회복 탄력성을 완전히 거세하는 독약입니다. 많은 분이 착각합니다. 공부를 안 해서 망하는 거다. 나는 차트도 보고 매크로 지표도 보니까 괜찮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냉혹한 통계는 정반대의 사실을 가리킵니다. 오히려 주식 공부를 깊게 하고 자신만의 확신이 강한 투자자일수록 비투의 늪에 더 깊이 빠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확신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분석한 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과도한 자신감이 리스크 관리라는 브레이크를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분석해 볼까요? 우리 뇌의 전두엽은 이성적 판단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계좌에 빚이라는 숫자가 찍히고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성이 아니라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뇌 속의 도파민 체계가 붕괴되면서 투자자는 합리적인 손절 대신 조금만 더 빌려서 물타기 하면 본전은 찾겠지라는 도박사적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를 반복하는 사람들의 뇌 스캔 결과는 약물 중독자의 뇌와 유사한 반응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B2는 투자가 아니라 뇌가 저지르는 화학적 폭주인 셈입니다. 여기에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현실적인 덫이 추가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 구조상 주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는 순간 여러분의 DSR은 한계치에 도달합니다. 이건 단순히 이자를 더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이 하락해서 긴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혹은 실물 경제의 위기로 소득이 줄어들 때 여러분의 금융적 방어막이 아예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죠. 2022년 금리 인상기 당시 영끌과 B2를 병행했던 수많은 3040 세대들이 가장 먼저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가가 빠지는데 대출 금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았고 추가 담보를 넣으려 해도 DSR 규제에 묶여 신규 대출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가장 낮은 가격에서 눈물의 손절을 하고 시장을 떠나는 것뿐이었습니다. 데이터는 말해줍니다. 하락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수익을 낸 사람들의 공통점은 뛰어난 분석력이 아니라 부채가 없는 현금 비중이었습니다. 빚이 없는 투자자는 하락장을 세일 기간으로 보지만 B2 투자자에게 하락장은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빚을 내는 순간 여러분의 운명은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주사위 노름에 맡겨지게 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여러분이 빌린 돈의 이자를 챙기며 여러분이 포기할 때까지 기다릴 만큼 충분히 인내심이 강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마음 한구석이 무거우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잔혹한 수치와 데이터들을 낱낱이 공개한 이유는 여러분을 절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하지 않고 진정한 자산가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생존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본주의의 꽃은 복리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듯 빚은 그 꽃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독약입니다. 이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빚을 내서 수익률을 높이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빚을 없애고 생존 기간을 늘리십시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천재적인 분석가가 아니라 하락장에서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버티며 배당금을 챙기는 현금 비중이 확실한 투자자입니다. 실제로 워런 버핏이나 찰리 멍거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똑똑한 사람을 파산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들이 수십 년간 시장의 풍파를 견디고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었던 비결은 종목 선정 능력 이전에 어떤 위기에서도 강제 청산당하지 않을 만큼의 안전 마진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를 열어보십시오. 만약 신용이나 미수, 대출금이 섞여 있다면 오늘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시장이 더 흔들리기 전에 반대 매매라는 단두대가 여러분의 목을 겨누기 전에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부채를 정리하십시오. 비록 당장은 수익률이 낮아 보이고 남들보다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0에 무엇을 곱해도 결과는 0이지만 단 1%의 수익이라도 잃지 않고 복리로 쌓아가는 자산은 결국 거대한 태산이 됩니다.